우리 재화이 다치기야 돼요. 뭐 누구를 갑자기? 새로운 세상에서 싹 다 지기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청산. 청산. 네. 청산 좋죠. 청산을 하려면 공간부터 바꿔야 된다. 네. 윤석열 정신 아니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근데 부대는 찾지 않고 새 술만 찾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새 용산만 찾았던. 예. 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뭐 원래의 본향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삐되기 전에 청와대 시절 이게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실상 거의 그대로 겹치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관저, 대통령의 집무실뿐만이 아니고 네.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현대 정치사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청와대 역사를 디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라는 곳,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렇지. 그 역사를 한번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왜 청와대냐? 예.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를 합니다. 천명했습니다. 천명했습니다. 일단 청와대로 갔다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세종특별시로 옮기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복귀를 할 텐데, 이른바 이제 용산 강점기를 우리가 지나서 이때쯤 되면은 청와대가 어떤 데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용산 강점기 이후에 새로운 관저가 될 청와대에 대해서 보려고 했더니 야, 이게 청와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청와대 개방했는데 저처럼 이제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이딴 식으로 공간 개방하는 거 나 찬성할 수 없다. 안 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죄송합니다. 좀 급하게 갔네요. 아이고,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역사학자는 아닌 분도 있고. 역사학자는 그리고 이제 뭐 신기하니까 가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청와대 계략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추천 경로가 A, B, C 요렇게 있는데 개방됐을 때 추천 경로입니다. 여기 뭐 시화문, 영빈문, 영빈관, 대정원, 소정, 여기 밑에 보면 신무문, 뒤에 정문, 연풍문, 뭐 계무문, 뭐 이렇게 쫙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저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문이거든요. 북쪽 출입구. 그러니까 경복궁을 막 나서면 바로 청와대의 정문이 보입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정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본관 앞에 대정원이 있어요. 본관이 뭐냐? 대통령의 개인 집무실입니다. 저기가 기가 막혀요. 저기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강렬하게 들어갑니다. 한 번 정도 꿈꾸지 않았나? 나는 미래 대통령이었으니까. 자, 본관에서 이제 퇴근한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관저로 갑니다. 관저 여러분 700평이 넘습니다. 자, 관저에서 이제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 관저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 뭐야 저 한옥으로 돼 있는 그 상춘제가 있습니다. 한옥 공간이라서 뭐 거기서 이제 집무를 볼 수도 있지만 뭐 회의도 하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외국 이제 손님들이 오면 이제 뭐 우리 이제 한옥 느낌에서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공간이 상춘제. 요 밑에 보면 이제 업무 공간들이 이제 아래쪽에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민관 뭐 1, 2, 3관 이게 이제 비서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춘추관이 뭐 이른바 이제 프레스 센터라고 하는 기자들이 따로 쓰는 공간. 이게 이제 춘추관으로 돼 있고 이렇게 공간 구성이 돼 있죠. 저기 아마 전체 다 하면 7만 5천 평. 7만 5천 평. 굉장히 넓습니다. 나 지금 놀러 갔다가 운동하고 왔어요. 굉장히 넓어요. 전체 갔을 때 뭐 추천 A, B, C 코스가 아니고 전체 다 돌았죠. 저는 이제 사실은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그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다 돌아야 됐었고 다 도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안에까지 다 보고 또 디테일하게 보고 설명도 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한 3시간. 굉장히 큽니다, 저기. 아니, 나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여민관이 이제 비서동이잖아요. 비서실도 있고 거기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쫙 비서들이 있는데 참모들이 뭐 하나 보고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은 본관에 혼자 있거든. 여러분 저게 1000평이 넘는데 혼자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위아래 뭐 1층, 2층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넓어. 근데 사실상 혼자 써요. 그래서 그때 MB가 처음에 대통령 돼가지고 그 집무실 들어갔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야. 집무실에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늘상 보던 큰 책상 하나 있고 대통령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뭐 전화 받고 있는 신용하잖아. 앞에 대통령 앞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졸라 넓어요. 몇백 평이야. 그 집무실 공간이.
그래서 MB가 청와대 딱 그랬을 때 그 얘기했다는 거. 테니스 치면 딱 좋겠다. 쓸데없는 소리. 정관 배드민턴 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 그래서 그만큼 그래서 넓다. 이 그 공간을 업무용으로 썼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에 네네네. 한국의 대통령이 나오는 씬이 있거든. 그 업무 씬. 네네. 그럼 그렇게 안 넓어요. 맞아. 소파 네.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원래 썼던 데. 따로 있고 네. 이렇게 용도로 원래 업무 용도로 만들어 놨었던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썼던 대통령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글씨 너무 멀고. 안 들려? 그 실장아! 멀어! 네. 이래 해야 되거든. 아니 근데 안 그 너무 들어. 크고 이렇게 밤에 좀 으슥하고 무서우면 우리도 사실 원룸에 자취방 문 열고 깜깜하면 나와 임마! 이렇게 막 걱정 굽나가지고 막 혹시 누가 있을까 봐 소리 지르나요? 대통령 그렇게 안 합니까? 그건 좀 너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실제 그 됐는데. 넓은 집무 공간 네. 그거 쓰면 문제가 뭐였냐면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가잖아. 이 업무 서류 들고 가가지고 이제 사인 받으러 보고하러 가. 보고를 해. 사인해줬어. 그럼 이제 받으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예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올 때 대통령한테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렇게 뒷걸음 쳐서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넓은 데서는 뒷걸음 치다 보면 돌아봐야 된대. 한참을 가야 되는구나. 안 나와.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실상 어디서- 마이클 잭슨 아니면 힘들다 파이. 그게 어찌 가능합니까? 예, 자, 예,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 네. 그래서 이제 비서동이 있는 여민관에서 보고 한번 하러 가려면 한 500m인가를 걸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것도 얘기했어요. 줄여라. 거리를 줄여라. 좁히겠다. 왜냐? 저기 언덕이야. 평평하지가 않아. 네. 언덕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에요. 저거. 네. 그런 공간인데 네. 그 청와대에 뭐 정원도 뭐 여러 개 있고 뭐 녹지원도 따로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 사실상 조선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입지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었지. 그래?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어. 고려시대? 네, 고려시대는 일단 개성이 수도면 네. 서경 하면 이제 평양. 평양이고. 남경 하면 서울. 어. 근데 남경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아. 예. 그럼 이건 궁궐이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네.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랐어. 남경에 별궁이 따로 있었다. 있었고 그 궁궐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왕이 오거나 하면은 묵었었던 데가 분명히 있었어. 수원 화성처럼. 네. 근데 여기가 어딘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근데 아마도 여기 지금 청와대 터가 남경터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제 뭐 파바트만 그 비슷한 것도 나오기도 했었고. 네네네. 그러다가 여기가 정식으로 궁궐 안으로 편입되게 되는 건 조선시대. 조선시대 때. 네, 경복궁을 만들 때 아까 딱 보면은 그 그림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제 옛날 그 여지도가 있습니다. 네. 네, 여지도에 보면은 그림은 좀 보여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청와대 ABC 코스 밑에도 신무문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정문이 있었잖아요. 한자가 이제 신무문이죠. 여기도 똑같이 신무문 궁장이라고 돼 있네요. 네. 궁장은 이제 그 둘러쳐져 있는 담장을 이제 궁의 담장에서 이제 궁장이라고 부르고. 네. 여기가 북문이에요. 경복궁의 북문이야. 네. 여기를 나가면 이제 저런 공간이 쫙 하고 펼쳐지는 저 건데.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공간, 저기가 지금 청와대 자리다. 네. 저기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이때 정확하게 뭘 그래서 처음에 했었던 데냐 잘 몰라. 그건 그래?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뭐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맹회 뭐 이런 거 하는 데였다. 맹회가 뭐예요? 모임을 한다? 모임하거나 이런 데였다라고 하는 것 정도지. 네. 정확하게는 후원의 권역인 듯 아닌 듯한 존재. 약간 애매하게. 네. 여기도 관리를 하긴 하고. 관리는 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그렇다고 뭔가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용도가 명확하게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었다가 임진왜란이 납니다. 경복궁을 안 써요. 이거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요. 아니 없어지지 그래서. 터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랬다가 200년 동안 아예 안 써.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이 되면은 고종이 이제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네. 여기도 같이 건물을 떼짓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정식으로 경복궁 후원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 때 돼서야 네. 정식으로 경복궁에 포함되는 후원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가끔 뭐 어딘가 쓰긴 썼는데 뭔지 잘 모르고.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전체 터를
이 공간을 부르는 이름이 경무대예요. 경무대는 건물 이름이 아닙니다. 아, 그래? 원래는 경무대는 여기에 전체를 오. 경무대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던 그 공간을 옛날에 그 건물 이름이 아니고 공간 이름이 경무대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경포대 같은 거지. 오. 얘 그 약간 고지가 높잖아요. 약간 지대가 높에 있잖아. 예. 여기서 보면은 경복궁이 보이는 거야. 쫙. 오. 경복궁부터 한양이 싹 보입니다. 오. 그렇게 약간 높은 터에 자리 잡혀 있는 넓은 터예요. 여기에다 뭘 짓느냐면 이제 육문당, 육무당이라고 해가지고 네. 문을 융성하게 하고 물을 융성하게 하는 곳.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네. 여기서 뭘 하냐? 과거 시험을 칩니다. 문무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과거 시험을 쳐요. 국가의 중추를 뽑는 곳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인재를 뽑는 곳으로 과거 시험 치거나 아니면 군사 훈련 같은 거 하거나 이런 공간으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네. 가끔씩 임금이 심심하거든. 네. 뭘 했겠노 금마가. 그럼 뭐예요? 네, 요 갖고 농사 짓는 척 해줘요. 아, 나도 농사 짓는다. 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린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래서 팔도에 쌀을 갖고 와. 이거 청와대 가지예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지금도 터 비슷한 게 남아 있어. 임금이 직접 경작해서 팔도의 쌀을 한 번 내가 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8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농사 짓던 거. 진짜로? 그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뭐 박정희 때나 이럴 때는 실제로 경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 그냥 지금도 남아 있어요. 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존을 해두고 있는 거구나. 요렇게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면 나발이고 나는 모르겠다. 여기 널찍하고 좋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던 네. 조선 박람회. 우리 대전 엑스프레스 때인데요? 공간이 널찍하니까 네. 야 여기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뭐 사람들 구경 오기 좋겠다 네. 라고 해서 1929년에 조선박람회를 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자, 보시면. 조선박람회 당시 청와대 일대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요 지금 이제 까만색 그저 흑백 사진에 보시면 네. 하얗게 돼 있는 데가 이제 박람회 건물들이거든요. 그때 무슨 이제 공간 건물 뭐 이런 것들 이제 딱 들어가 있고 지금은 청와대 공간인데가 저렇게 다 뭐 옛날로 치면 이제 훼손이 된 그런 상태고 네. 가운데 저게 이제 여기가? 조선 박람회 했을 때 좀 넓게 찍은 사진 네. 조감도로 찍었을 때 아래쪽이 아래쪽에 이제 청와대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재원쌤 밑에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개략 지도로 만든 그림이네요. 조선 박람회 그림 요 그림.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로 가면 여기가 뭐 니네한테 중요한 공간이고 나발이고 뭐 서울이 다 내려다 보이고 뭐 과거 치르고 뭐 이런 거 나는 모르겠고 네. 널찍하니 좋네. 여기다 건물이나 안 치자. 그래서 실제로 조선 총독부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네. 조선 총독부 고위 직원들을 위한 관사도 이쪽에 좀 때려지는 네.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1915년에 그러니까 박람회가 네. 한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 박람회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있는데 네. 박람회를 할 때마다 상징적인 공간에서 하게 되니까 경복궁 어차피 1915년에 조선 박람회 크게 했을 때 여기에서 한 번 했으니까 이 근처에서 계속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창덕궁, 창경궁도 나중에 박람회 할 때 다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 바로 위에 터도 좋고 이런 데가 있으니 그럼 여기 뭘로 쓸까? 그럼 여기 뭐 식당. 이 박람회 하는 사람들이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 전망도 좋고 만들어 놓고 여기 있었던 건물들은 딴 데로 옮겨요. 용산이나 이런 데로 다 옮겨. 뭐 육문당, 육무당 있었던 건물들 딴 데로 옮겨. 뜯어가지고 옮겨버려. 용산에 있는 일본 절 이런 데로 뜯어 옮깁니다. 그래놓고 여기에는 편의시설을 만들었지. 그래놓고 1929년 박람회 할 때는 여기에다가 아예 건물도 좀 지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짓게 되는 건 1939년에 총독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조선 총독이 묵는 관사를 만드는 겁니다. 조선 그 식민지를 총괄 관리하는 네.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총독부 관사로 쓰게 된다. 그 관사의 이름을 통칭해서 보통 경무대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청와대라고 부르듯이 네. 경무대라고. 네. 그래서 39년에 완성된 경무대의 사진이 대략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저 터를 전부 채다 경무대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관사를 보통은 이제 지칭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경무대. 저 건물을 상징한다. 네. 저 건물을 뜻한다. 경무대 얘기하면은 저거다. 예. 저 건물인데 저기 지금 저 흑백이잖아요. 예. 지금 살짝 위에 보이나? 위에. 기와 같은 거. 기와. 저게 일본식 이게 저 건물 자체가 저때 유행하던 양식입니다. 제국주의 일본 시대의 건물 양식. 그렇지. 맞아. 유럽의 약간 콘크리트 네모나게 건물. 이렇게 딱딱딱 지어. 네, 유럽의 콘크리트 건물과 네.
위에 대갈박은 네. 일본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짓는 게 전형적인 당시 일본 제국주의 건물 양식이에요. 저 위에다가 네모난 첨탑을 얹으면 네. 일본 국회 모양을 비슷해. 그렇죠. 저기에 저 대굴박, 저 어. 앞에 문짝에 있는 저 대굴박, 저게 청교화입니다. 청색 기와를 저게 얹었다. 청색기와였어요. 처음부터 청색기와였어요. 조선 총독 때부터 청색 네, 기와? 저 때부터 청색기와입니다. 그거 뭐 의미가 있어요? 청색이 이쁘다 이거. 왜? 청색 이쁘잖아. 아니 그리고 봤는데 아니 경복궁도 청색 기와였더니.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나 왜 빨간색이 아닌지 뭐 다른 게 있는데 그 수많은 색깔 중에 왜 청색인지 뭐 그런 걸 내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예뻐서. 비싸. 근데 진짜입니다. 예. 진짜예요? 청색깔 염료가 네. 비싸. 맞아. 그래서 청색이 비싸. 네, 청색이 굉장히 비싸요. 이거 기본적인 인문학적 상식이 굉장히 부족하네. 아니 이거 색깔은 미술 아니야 미술. 미술사에서도 네. 보면은 청색으로 색깔 칠해져 있다. 비싼 그림입니다. 불청자. 그거는 다른 거지. 죄송합니다. 예. 청색깔 염료가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아마 상징적으로 그렇게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이 아무나 얹을 수 없는 거다. 그렇지. 조선 총독 좀 돼야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이런 의미로. 예전에 그 우리 관리들 복식, 의복 색깔로도 구분을 했듯이 이 색깔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비싼 거 우리만 쓸 수 있는 것으로 한 것이다. 그 말하자면 이제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위치에다가 그렇죠. 조선 총독의 관사를 짓고 그때 내려다보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사실 그 동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유럽식 중세적인 문화가 유일하게 발현된 곳이 일본입니다. 원래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중화 사상의 영향이지 그치. 유럽처럼 이렇게 막 중세 봉건제 시스템이 정교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중세에 영주들의 건물들이 보면 다 높아. 유럽의 성처럼 오사카 성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가면 다 높아요. 내려다보고. 내려다보거든. 그게 상징이에요. 맞아.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서도 가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뭐 이장이 사는 곳이나 네네네. 아니면 그 동네에 일본 유지들이 사는 곳 보잖아. 그럼 다 언덕배기였습니다. 내려다보는데.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지. 그게 딱 일본식 전통이다. 라고 생각하고 총독관제 어디에 짓는 게 좋겠노? 라고 생각했을 때, 저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다 보일 것 같은데? 여기 괜찮네. 라고 해서 딱 찍으면 위치적으로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거하고 업무를 보는 그 집무실, 관저 이런 게 있는 청와대라고 인식하지만 아주 멀리 보면은 조선 왕들 입장에서도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그렇죠. 네. 조선 총독 입장에서도 자기네 전통과 딱 맞는 그렇지. 내려다보면서 조선 신민들을 통치하는 네. 이런 총독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딱이다. 네. 이렇게 이제 청와대 자리를 점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청와대에 계속 대통령이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미국 백악관 이런 건 좀 특이하고 근데 미국 백악관도 가보셨나? 아니요. 미국 백악관 가보면 네. 이게 그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경계가 삼엄해서 그렇지 민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한번 생각해봐. 나오니까 이런 거. 주택 사이에 있죠. 네, 주택 사이에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 경복궁이라는 공간의 위쪽에 언덕배기에 사실상 숨어 있어요. 사실상 궁처럼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공간에 사실 뭐 통치자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위정자라고 표현해요.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 네. 정치 지도자가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치 지도자가 여기에서 통치를 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민족 정통에서 좀 모양이 안 좋다. 이거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었던 게 이런 전통 때문이었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 한 번 더 세종으로 이사를 가실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다. 왜냐면 지금의 용산의 상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고요. 그렇지. 요 의견까지 받아들여서 사실은 내려가는 것이 그럼.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당했고 결국 해방이 되긴 했지만 네. 대부분의 일제 때 만들어졌던 건물들을 사실상 대부분 재활용을 해서 썼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었던 뭐 이제 중앙청 건물. 네. 그게 이제 일본의 총독부 건물이었던 것처럼 총독 관사였던 그 경무대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대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50년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 밑에 있는 거 이게 이제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전체적인 그림인데 저 노란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노란 동그라미 안에 경무대가 있는 거고. 네, 저게 이제 경무대고 건물 자체도 네. 총독 관저 지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쟁 직후, 네, 6.25 뭐- 전쟁 직후 56년에 찍은 건데 네, 뭐 거미줄 같은 거 있는데. 여전히 위장망을 씌워요. 혹시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뭐 할까봐 네. 위장망을 씌우고 살았던 이승만 시절의 경무대. 네. 이제 오른쪽도 이제 50년대에 찍은 건데 56년도.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서울을 내려다보는 구도로 돼 있잖아요. 예. 저런 그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그 짐재현 쌤이 있는 곳은 똑같은데 구도만 다를 뿐입니다. 어디서 구도만 바라봤느냐만 다르고. 네, 다를 그리고 뿐입니다. 이제 위치가 이렇게 되고 실제 건물은 서양이거든요. 현관 쪽이 이제 서양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해방 후에도 이제 무슨 뭐 미군 사령관들이 쓰고 이랬다면서 계속해서. 미군정 사령관의 관저로 씁니다. 그게 이제 아이고. 45년부터 48년까지.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뽑히기 전까지는 네. 이게 너무 웃긴다. 일제 강점기 때는 총독이 거기 있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총독이 바뀐 거잖아. 네. 미군 사령관으로 총독이 바뀌니까 실제 한반 들고 할 아니야. 또 거기 이제 들어가 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도 대통령도 거기 들어가 살고, 그렇죠. 완전 그런 자리가 된 거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도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이게 맞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돈이 없어요. 그럼 어디 살 거야? 이 정도 건물 지을 돈이 어딨냐 지금. 지금 전쟁 그 이후로 전쟁까지 나는 어. 지을 돈이 없습니다. 일단은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48년 해방 이후에 대통령 관저로 쓰다가 중간에 전쟁이 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네. 그럼 이 정부도 다 옮겨가고 수도도 옮겨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관저도 옮겨갔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때 당시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임명한 경남 도지사가 관사로 쓰던 대로 그렇지. 대통령 관저가 옮겨갑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 시절에 임시수도의 관사, 임시관저가 야, 근데 이렇게 생겼어. 굉장히 화려하네. 저기 전체 부지 지금 네. 임시정부 기념관인가? 네. 임시수도 기념관. 임시수도 기념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부지도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전쟁 그 와중에도 아주 좋은 곳으로 가서 화려하게 쓴 거네. 아니, 제어서 밑에 보면 침실이 네. 우리우리해. 네. 와, 어마어마한데? 저기에 거기 놀러 가시면은 꼭 들어가야 되는 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변기가 네. 거의 어. 그 유럽 그 왕들이 쓰던 변기처럼 굉장히 화려한 변기가 놓아져 있거든. 그때 쓰던 걸로 지금도 놔둔 거야? 놔둔 겁니다. 근데 그 가면은 이런 의문이 들어요. 뭐요? 구멍이 굉장히 작아. 변기의 크기가? 변기 크기 작아. 그래서 조준하기 굉장히 힘들었겠다. 야, 이거를 맞춘다고? 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92년에 처음으로 수세식 변기를 집에서 썼는데 예, 저 인간은 아니에요. 52년에도 저렇게 네. 좋은 데서 자고 저는 있었구나. 개인적으로 이제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를 졸업해가지고 우리 뒤에 이제 걸어가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갔었습니다. 저기를. 네. 많이 가봤어요? 네, 많이 가봤습니다. 지금도 뭐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방문을 네. 하더라고요. 자, 요렇게 이제 쓰다가 네. 그러면 서울 수복을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잖아. 근데도 여전히 경무대로 가서 여전히 경무대를 대통령 관저로 씁니다. 예. 저기 말고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전쟁 중에 뭐 짰겠네. 아니면 이제 박정희가 야 일본 애들이 지었으면 잘 지었겠네. 그런. 박정희 생각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돼요. 튼튼하거든. 튼튼해. 박정희가 스고이. 그래서 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도 여전히 경무대는 대통령 관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가 쓸 때 당시의 상황이죠. 그래서 60년대. 저 오른쪽에 전선 밑에 있는 게 대통령 집무실 모습이고요. 네. 그 가운데가 이제 60년대에 찍은 경무대의 정문 현관앞. 정면. 그리고 이게 이제 70년대의 경무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네. 저 때는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청와대로. 청와대. 이때 드디어. 박정희가 바꾼 건 아니에요. 어. 정확하게는 윤보선이 바꿉니다. 제2공화국의 2대 대통령이죠. 네. 그 윤보선이 이걸 옮기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기가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들어가면서 경무대라는 이름이 네. 이승만 정권 시기에 독재를 상징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쓰던 게 경무대잖아요. 실제 그대로 많이 이어가는 가니까. 것도 있고 라고 해가지고 네. 요거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 미국 보자.
건물이 하얀 깨네요. 백악관이랑 화이트하우스. 카드나. 화이트하우스. 그럼 우리는 기와가 청색이니 네. 청와대로 갑시다. 블루하우스. 네, 이런 식으로 가서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윤보선이 민주당이라서 혹시 이때 민주당 초록 파란색 아니지? 그건 아니죠. 네, 그건 그냥 아닌데. 무식하게 하면 자, 질문. 그래서 1960년 12월 30일자 조선일보에 네. 윤보선 대통령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푸른 기와로 돼 있고 네. 2조 초엽에 그러니까 이시조선 초엽에 경복궁 건물들이 다 푸른 기와로 덮여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서 네. 푸른 기와라면 우리의 고전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데다가 평화로운 인상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새해부터는 청와대로 국민들이 불러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색기와는 비쌉니다. 조선 때는 못 썼다. 절대 못 써요. 아. 지금도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통틀어 가지고 청색기와는 하나예요. 그래요?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창덕궁에 가면은 네. 선정전이라고 있어요. 어. 그게 원래 청색기와가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거야. 네. 이걸 다 알아요. 염료 비싼 거니까. 그러했는데 광해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원래 하자 그랬잖아. 광해군이 중건을 하면서 옆에 궁궐을 더 큰 거를 하나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건물의 기와를 청색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 그건 너무 비싸다. 건물을 하나는 청색으로 완공을 했어. 네네. 근데 이게 인조반정 때 불타. 아. 근데 청색기와는 아깝잖아. 네. 그거를 뜯어서 지금의 창덕궁 인증정으로 올려서 네. 청색기와는 하나야 하나. 이 비싼 거라서 재활용한 거구나. 네, 아주 비싼 겁니다. 청색기와는. 네. 인조반정이 다 싹 버리게 하기는 너무 비쌉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그래서 이제 윤보선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일본 놈들이 쓰던 거 저거 이승만이 쓰던 거 저 싹 바꾸고 싶지 않아. 너무 비싸요. 비쌉니다. 청색 아까워. 올려. 그리고 아마 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일본 새끼 잘 지었네. 들어가자마자 스바라시. 스바라시네. 그만하시라니. 이지방 데스. 할 수밖에 박정희는 없어. 그랬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그런 이제 겁니다. 저게 네. 사실은 관사였기 때문에 네. 원래는 살림집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총독은 저기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원래는 이제 중앙청에 가가지고 그렇지. 네. 그때 이제 총독부 건물에 가서 일을 하니까 네. 살림집으로 쓸 때는 안 좁은데 대통령실이 되니까 저기 가서 대통령 업무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무 보고 뭐 하고 비서실도 있어야 하니까 좁지. 이게 1층은 집무실이고 네. 2층은 살림집이고 그러니까 너무 좁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물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때입니다. 아. 박정희 때부터 건물이 하나하나씩 늘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어떤 형식으로 지을 거냐?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 네. 박정희는 약간 그런 거에 집착이 있어. 어떤? 현대와 전통의 조합. 온고이지신 좋아하셨네. 약간 있어. 이거의 정수를 느끼고 싶으면 네. 경주를 가면 됩니다. 왜, 어떤 거? 경주를 사실 박정희가 만드는 건데 여기 경주 내려가면은 박정희 때 지은 전통과 현대의 혼종적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 그때 그런 거였구나. 그 이상한 거 그거. 콘크리트인데 네. 대가리만 네. 기와야. 그리고 콘크리트로 기둥을 동그랗게 만들었는데 네. 이게 옛날 문양처럼 했는데 페인트로 칠한 거야. 페인트로 칠한 거야. 약간 이런 식을 좋아해. 네. 이런 건물들을 청와대에도 하나씩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종적 건물들을 막 만들어. 그 약간 모양 이상한 거. 네. 끔찍한 혼종. 옛날에 그 관광지 가면은 옥색으로 된 건물들이 있어요. 희한한 거. 보통 화장실이야. 맞아요. 그건 박정희 때 지은 거거든. 네, 현충사나 뭐 이런 색깔 다 비슷한 미색 뭐 그런 색깔로 하는 것도 좋아했어. 이런 거. 네. 근데 자꾸 이상한 의미를 둬 또. 뭐라고? 뭐 기둥은 절구를 뭐 상징하고. 그때는 주변에서 까고 있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으니까. 하여튼 막 그런 거를 막 자꾸 의미를 둬. 어. 근데 딱 놓고 보면 젖같이 생겼다. 아니, 건물이 진짜거든. 이상하거든, 지금 와서 보면은. 다시 해야 돼 이거. 이런 느낌으로 70년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못 봐요. 나만 보는 거지. 왜? 1.1 사태 이후로 네. 여기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거든. 완전히 통제. 완전히 통제된 공간이기 때문에 박정희만 뿌듯하면 돼. 지가 돌아다닐 때, 야, 이 절구 상징한 거 예쁘게 참 잘 만들었네. 혼자만 지나다니잖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지은 게 영빈관.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손님 오면 모시는 공간. 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 뭐 사무동 이런 것들 이게 뭐 이제 여민관 이런 건물들이 상춘제 그때 확충이 되는 상춘제 건물들이 들어오게 된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을 부각시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슬슬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씩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형태의 청와대 얘기는 잠깐 끄고 첫 번째 광고 간다. 코어 밀크시슬 가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요청에 코어 밀크시슬이 2+2 층기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합니다. 70% 이상 손상돼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이런 바보. 간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보호를 위해 코어 밀크시슬 정기 배송 추천합니다. 아이고. 밀크시슬과 간보호 특허 원료를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하나로 간보호와 상쾌한 아침을 챙기세요. 30% 할인과 2+2 층기 배송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보세요. 자, 여러분 코어 밀크시슬입니다. 좋습니다. 하루 하나로 여러분의 간보 해보세요. 매일 하루 하나로 간보호와 상쾌한 아침을 챙기는 코어 밀크시슬. 그러면은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을 검색해 주세요. 매일 하루 하나로 간보호와 상쾌한 아침을 챙기는 코어 밀크시슬. 그러면은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입니다. 자, 두 번째 글루타셀 스프레이 가주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 되겠습니다. 예. 자,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긁지 말고 뿌리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렸던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아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디자인도 살짝 예쁘게 이쁘다. 글루타셀 싹 바꿔가지고 10년째 한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이 가려울 때도 좋은 그랬구나. 제품이란 얘기죠. 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만나실 수가 디자인 있습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처음으로 전 제품 할인 대용량 제품 구입 시에 특별하게 100ml 요 제품 네. 큰 거 사면 작은 거를 추가로 드린다는 거 꼭 예.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여러분 긁지 말고 그냥 축축 뿌려주시면 되고요. 등글게 이런 거 등에 쭉쫙쫙 뿌려주면은 그냥 끝납니다. 시원해집니다.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려우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 브랜드 런칭 10주년 기념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전 품목 할인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1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가려우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 자, 브랜드 런칭 10주년 기념 지금부터 6월 말까지 전 품목 할인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아티초크 골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스페인산 아티초크 건강주스 웰레스테에서 나온 아티초크 골드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아티초크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장수 국가인 스페인과 지중해 연안에서 유명한 식재료입니다. 아티초크 골드는 아티초크 본연의 당도를 더 확 끌어올렸습니다. 새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단맛이 섞여 있어서 먹기가 엄청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영양적으로 아주 뛰어나는 식이섬유 사과의 2.5배, 루테인 지아잔틴이 당근의 1.8배, 마그네슘은 아보카도의 2배, 엽산은 브로콜리의 2배, 그 외 14종의 비타민, 10종의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구리, 철분, 망간, 셀레늄, 아연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강, 탄력, 피로, 붓기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좋고요. 특히 여름이 되면 기운이 없고 처지는 분들 하루 한 포 아티초크 골드로 기운 회복해보세요. 주스처럼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서 농축해서 이렇게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아르지닌, 비타민 B, 비타민 C, 타우린 등을 추가해서 극대화했습니다. 앵콜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단 5일 동안만 진행합니다. 단 5일 동안 특가. 체력, 몸의 피부 건강 모두 잡아보시면 좋은데 아티초크 골드 5일 동안 하는 게 43,000원인데 이거 5일 동안 단돈 10,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무려 76.7% 할인가 43,000원짜리를 10,000원에 드리니까 지금 바로 구매해서 쟁여두고 두고두고 건강관리 해보세요. 올라 세뇨리타. 스페인가 아닙니까 이거? 하루 한 포 서양의 불로초 여름철 기력 지키는 아티초크 골드. 맛도 좋고 영양도 가능한 웰레스테의 아티초크 골드. 그러면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하루 한 포 서양의 불로초 여름철 기력 지키는 아티초크 골드. 맛도 좋고 영양도 가능한 웰레스테의 아티초크 골드. 그러면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광고 됐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늘어난 청와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청와대 모습을 이제 가봐야됩니다. 가봐야죠. 자, 지금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도 계속 저 경무대를 청와대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네. 어차피 건물을 손도 하나도 못 대고 네. 약간씩 건물 늘려나가는 정도로만 하면서 청와대 터를 그냥 활용을 하다가 네. 우리가 아는 청와대
청와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건물이 진짜로 들어서게 되는 거는 88년 노태우 때. 노태우 때 말하자면 이제 노태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첫 번째 대통령, 국민이 뽑은 첫 번째 대통령이 나 아니냐. 이 정통성을 손에 쥐고 청와대도 우리의 국격에 맞게 한번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네.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발표한 게 88년입니다. 네. 그래서 구본관을 대체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래서 완공된 그림이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청와대입니다. 자, 이야, 엄청난 거예요. 멋지네요. 한 번 정도는 권력의 맛을 누리고 싶다. 이제 80년대 후반 노태우 때 되니까 파란색 기아가 그냥 막 올렸네요. 돈이 많이 돌거든. 예. 아까 전에 뭐 구구절절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사실상 저 건물을 짓게 되는 건 88 올림픽 때 창피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야. 그 많이 손님들 오잖아.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네. 왔더만 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뭔 건물입니까? 여기 화장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에이, 묻지 마라. 아, 그러는데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질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국격에 맞게 하나 짓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제 가운데가 이제 본관이고요. 예, 여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 밑에 있는 게 이제 한옥 건물 모양을 띈 상춘제. 내부. 그리고 이제 저쪽이 이제 영빈관. 그 영빈관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보통 해외 정상이나 이제 손님 맞이했을 때 저 장면 많이 봤을 거예요. 저기서 이제 카메라 설치해놓고. 나는 이제- 한방 찍고 왔는데 저기서. 아, 진짜요? 사진 한 번 싹 찍고 왔어요. 잘 찍었습니다. 왜냐면 네. 앞으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 임마. 왜? 그렇죠. 모르지. 몰라. 내가 겸손했네요. 지금 장관 국민 참여자로 한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추천 안 했어. 추천 안 했어. 뭐 역사부는 없는데. 자 어쨌든 예.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와대 본관, 네.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곳이고, 네. 자, 상춘제는 이제 손님 모시는 공간이고, 영빈관도 이제 해외 손님들하고 행사하는 공간, 맞습니다. 이런 거고 이제 춘추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건물들도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자 보니까 청와대 본관은 88년 12월 17일에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네. 착공을 89년 7월 22일에 해가지고 91년 9월 4일에 준공을 했으니까 2년 넘게 네. 공사만 2년 넘게 걸려요. 말하자면 노태우는 실제로는 한 1년밖에 못 써본 거야. 그만큼 이제 대공사였다. 공사 비용만 157억 원이 들었는데 그 당시. 야 제가 이번 그 24년 물가로 계산해봤더니 48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 건물 하나에 네. 사실 엄청난 규모로 그렇죠. 이제 건물을 지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고요. 네. 연면적이 8,476제곱미터. 3,000평에 가까운. 저희 다 들어가 보면 네.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딱 봐도 압도적이고 아까 전에 일단 그 층고가 높고 그다음에 샹들리에. 예, 약간 이렇게 맞죠. 네. 샹들리에가 굉장히 화려하거든. 네. 이게 사실은 보통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성남시장 할 때도 그렇고 건물은 보수가 지어야 크게 지어. 아니, 그리고 이게 또 군사 독재가 아직 여전히 잔향이 남아있을 때잖아. 네. 독재자들은 약간 이런 거 그냥 세게 때려찍고 이제 싶거든. 위압감을 주고 싶어. 건축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중에 위압감. 네. 제3제국 때 독일에도 맨날 건물 막 이따만하게 하잖아요. 게르마니아 이런 거 옛날에 지으려고 했었던 거 보면 엄청나게 크고 약간 그런 위압적입니다. 거야. 네. 이게 또 건축 회사도 건축 사무소도 네. 이때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데고 정림건축. 정림건축 진짜 유명한 데입니다 이때. 네. 진짜 잘 나가는 건축가들 다 모여 있는 데였어요.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그렇죠. 시공도 현대건설이 합니다. 최고의 건설사가 시공을 네, 하고. 딱 시공 딱 때려주기 때문에 이 네. 건물은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기거하는 공간은 89년 8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네. 90년 10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네. 지상 1층, 지하 1층 구조 연면적이 2,684제곱 700평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혼자 그냥 가족들이랑 사는 공간인데 네. 거기에 이제 공사비로 59억이 들었으니까 한 150억 정도. 네. 엄청난 공사비. 그러니까 노태우 때니까 노태우도 사실은 개 수영장은 안 만들었거든요. 노태우는 그 정도 엉망진창은 아니야. 근데 이 건물이 네. 이 건물이 약간
약간 그 혼종의 끝판왕이에요. 아, 또 왜요? 혼종이야 또. 왜? 이게 혼종의 끝판왕. 아, 또 혼종이야. 밖에서 보면 목조처럼 만들어놨어. 나무 기둥 있어. 나무 기둥이에요. 어. 안에 들어가면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 나무 기둥 그냥 데코야. 데코입니다. 실제로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 철근 콘크리트예요. 사실 그래. 김밥 은박지 같은 거예요. 안에는 딴 게 들어가 있어. 아니지. 안에는 운이야, 운이. 캐비어랑 운인데 예, 밖에는 바깥에는 서민적인 척하는 밥을 서민적인 척하는 기분 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일을 하는 곳, 대통령이 자는 곳, 이 두 공간은 졸라 삐까뻔쩍에 개 넓게 네. 엄청나게 지어놓고 막상 이제 춘추관 이게 이제 그 프레스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기자들이 있는 공간. 89년에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90년 9월에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상 3층, 지하 1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층수로 따지면 제일 많아. 근데 연 면적은 3,398, 한 1,000평 정도. 네. 사이즈가 생각보다는 작아요. 작아요. 왜냐면 여기는 수백 명이 일을 하거든 동시에. 근데 거기는 혼자 있는 데고. 네. 이거 말이 안 됐잖아. 혼자서 수천 평을 혼자 쓰고 기자들은 다 해서 1,000평입니다. 네. 그리고 공사비가 이제 79억 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00억 정도. 소박하죠. 건물 규모에 비하면 네. 이렇게 지었다. 이때 건설사들이 애를 많이 먹어요. 왜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애를 먹습니다. 첫 번째, 네. 일단 이 보통 사람의 시대에 맞게 네. 평범하게 지어야 된다. 어디가 평범해?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에 내용 들어가면 평범해 보이지 않잖아. 화려하죠. 엄청 화려하잖아 안에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충되는 거야. 겉에는 그냥 소박해야 되고. 한옥 느낌이 나는데 평범하게 지으면서도 권위를 갖춰줄래? 야, 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앉아있네, 지금. 이게 이준석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이스. 따뜻한 예. 약간 품격은 갖춰주는데 너무 비싸지 않게 해줄래? 이런 느낌. 그건 그냥 싸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아도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는 단가 후려치기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해요. 어. 너무 화려하면 안 돼. 계속 좋아. 예,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 야, 지금 보통 사람의 시대야. 보통 사람이 이런 데 사나? 보통 사람이 혼자 700평 있습니까? 예, 보통 사람처럼 지어야 돼. 어. 하지만 품격은 갖춰. 근데 사실 이게 전자는 어떻게든 맞출 수가 있어. 근데 돈은 많이 쓰지 말라는 걸 못 갖추거든. 품격이 되려면은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돈 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네. 돈을 많이 안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안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 현대건설이 예. 나중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씨파 돈 주기로 했잖아 예. 라고 하면서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소송을 하고 났는데 이제 뒤에 보면 현대 청와대 소송 돌연 취하라고 되어 있고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보통 사람의 시대든 네. 국민정부 시대든 상대는 청와대입니다. 네. 현대건설회사가 돈 주기로 했잖아. 나랑 소송 한번 해볼래? 네. 라고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쓱 누가 내려가서 얘기하겠죠. 니 노태우 군인이었다는 거 모르는 거야, 니가. 좋아 보였구나. 네. 근데 좀 쇼킹을 많이 쳤어요. 슈킹이 아니고 그냥 단가 후려치기죠. 누가 네. 빼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예 안 준 거잖아. 그건 모르지. 진짜. 잘 모르지. 근데 이거 이게 뭐 왜냐? 박찬호이 또. 왜냐? 여기 꽤 큰 게 일단 계약은 186억으로 합니다. 그쵸. 네. 186억으로. 근데 다 했더니 443억 원이 들었다고 한 거예요. 아이. 네 배. 이건 진짜. 말이 돼? 3배를 그냥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원래 설계할 때의 비용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설계한 기본 토대를 바탕으로 비용을 계산할 때가 달라요. 이때 이미 한번 올라. 설계할 때는 한 5억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비용을 뽑아보잖아? 7억이 됩니다. 공사를 시작을 해. 네. 중간에 10억이 돼요. 그렇죠. 원래 공사가 그래.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고 공사를 하는 거야. 그래도 300억이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100억대에서 400억대는 300억대가 올라가는 거잖아. 원래 그렇지만 300억대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그럼 시공을 하다가 사장님 이거 그러니까 뭐 이제 건축주를 사장이라고 하니까 사장님 이거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5천 더 줘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 때 내가 안 주잖아요? 공사가 멈춥니다. 원래 그 정상이야. 근데 여기는 대통령이잖아. 예. 야 공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같이 멈출까? 이렇게 이제 현대건설도 같이 멈추게 될 걸 얘기하는 순간 일단 진짜 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발표할 때 이런 거잖아. 88년에 시작해가지고 네. 89년에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 91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얼마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자 우리가 이거 얼마 쓸 겁니다 발표하잖아 보통.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발표를 일단 100억대에서 150억 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 뭐 100억 정도 쓰는 그치, 거면 그치, 그치. 합리적이다. 그럴 수 있다. 이거 그래도 대통령이 쓰는 건물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뭐 사람들도 온다며. 그러니까 사실 이때 노태우 기준으로 여러분 각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정도 합리적이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 네. 근데 사람들은 최종 건설 금액을 궁금해하진 않거든. 첫 번째 뜰 때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냥 끝내려고 했던 게 문제죠. 첫 번째 발표대로 자재값이 오르든 나발이든 그냥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는 계약을 100억대 하지 않았나? 그러면 정답이 청와대 다운 계약 아니야? 강제 다운 계약. 그건 아니고. 아무튼. 저 때는 그런 공사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네. 관에서 한다 그러면. 관공서는. 이거 그냥 그렇게 하고, 야, 나중에 하나 뭐 떼서 줄게. 네. 이렇게 많이 했을 테니까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돈 달라고 소송하는 건 김영삼을 상대로 합니다. 근데 왜냐면, 김영삼이 이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현대 회장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네. 갑자기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요. 네. 현대 정몽원 회장이 그 은행 가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에 사업 새로 해야 되니까 한 3천억 정도 빌려달라. 현대는 못 주겠는데요? 이런 얘기가 청와대 오다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돕니다. 아니면 저녁에 가면 김영삼이 정모한테 놀랬지. 그냥 놀랬지 알지? 깜짝 놀랬지.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다가 뭐 나중에 축축박축 해가지고 좀 풀어주고 그냥 뭐 대출 해주라 그래라 풀어주고 우리도 그럼 소송 취하하고 요렇게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는 자 그럼 이제 김영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청와대에 이제 지어지고 나면 원래 있었던 건 경무대 어찌할 건데 요거 답변해야죠. 자 그러면 원래 있어도 경무대 그럼 뭐 기념관으로 보존을 하고 아까 이제 부산에 있는 그 기념관들처럼 뭐 기념관 보존을 하고 나발이고 이건 상관이 없어. 이게 난 누구냐? 나 김영삼이야. 저거 일본 건물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니까 때려 뽑습니다. 자가야로! 자가야로! 자 이게 부수기 직전에 예 임대표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프라이드 베타가 주차가 돼 있잖아요.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 직전에 찍은 멀쩡한 건물입니다. 여전히 쓸 수 있고요. 잘 개축을 했다면 기념관을 쓸 수 있었겠죠. 칼라로 버리면 뭐 나쁘진 않은데. 하지만 이거는 일본 놈들이 지은 거기 때문에 식쇼! 싹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저것도 화면 찍어가지고 저녁 뉴스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또 정용영 앵커 나서 시원하다. 아니지. 식쇼.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깔끔하게 부쉈습니다. 저렇게 날렸다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것들은 이제 일본 건물 날렸잖아요. 자 방금 그 힘들었었던 것들은 건설사가 힘든 거야. 돈 얘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일본 건물이라고 때리 부쉈단 말이야. 그럼 새로 지을 건물을 어떻게 만들 건데? 이때 뭐 골머리 썩는 건 이제 건축가들이에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재로 전통을 살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해. 만약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냥 한옥 짓는 그렇지. 전통 한옥 짓는 분들 목소리 모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면 됩니다. 되지.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어요. 뭐죠? 하지만 편리하게 해줘. 하지만 현대적으로 해줘. 하지만 현대적으로 편리하게 지어줘. 이래 되면 아까 계속적으로 말한 하이브리드가 계속적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혼종이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때 참여했던 건축가들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건축가들이잖아.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방안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안을 냈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지금 이제 청와대처럼 짓는 모양이랑 뭐 여러 개의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한국식으로 짓는데 현대적이고 편리하게 해달라. 그게 어떻게 하려네? 그거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건설 총괄 감독이었던 이제 공무원이죠. 최명호 씨가 회상하기로 건축가들의 반론에 부딪혀서 그러면 자문위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조감도, 한식과 양식 조감도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한테 갖고 가자. 이게 이제 공무원들 해결 방법이죠.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한식으로 하라 그러지 양식으로 하라 그러겠어? 그렇죠. 자, 그래서 건축가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됐다. 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통 김영삼 같으면 쓸까라고 바로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자, 여기서 저기 이제 잠깐 하나만 돌아보자면 예. 청와대를 저렇게 지어가지고 거의 한 50년을 저 터에서 썼잖아. 네. 용산 강점기, 돼지 강점기 때 우리가 네. 용산으로 그 관절을 옮긴다고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국방부 건물에다가 뭐 새로 세팅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지적받았던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청와대도 사실 일제 강점기 때 건물 턴데 그 자리인데 용산도 옮겨간데도 사실 마찬가지다. 어. 옛날에 그 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때부터 일본군이 주둔했던 공간이고 나중에 거기에 총독 관저가 들어왔다. 라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네. 일제 때 용산의 어떤 모양이었는지 광고 광고 뒤에 듣고 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광고 간다. 자 플랜트 콜라겐 가주세요. 콜라겐은 피부, 관절, 머리카락 등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 속의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절반 이상 줄어들어 미리미리 섭취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그랑프리 3관왕을 수상한 간편하고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플랜트 콜라겐을 소개합니다. 콜라겐. 플랜트 콜라겐은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식물성 콜라겐으로 초저분자 흡수, 초항산화 효과 등 식물 고유의 생명력을 가득 담은 콜라겐입니다. 와, 생각보다. 물고기 비늘에서 대부분 출시한 동물성 콜라겐의 경우 방사능 오염,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식물성인 플랜트 콜라겐은 걱정 없이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6월 플랜트 한정 수량 특집 이벤트 단 3일 네. 사장 남천동 애청자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사장 남천동 더보기 링크에서 플랜트 콜라겐 구매 시 5+5 가격 증정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면 1년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더보기 URL에서만 진행하는 비밀 이벤트이니 하단 더보기 링크에서 꼭 구매해주세요. 자 여러분 식물성 콜라겐으로 맛있게 네. 피부 탄력을 챙기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맛있습니다. 그나마 약간 쩍 짜먹을 때 약간 비타민 먹는 그런 느낌. 맛있어요. 콤달콤합니다. 네. 걱정 없이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는 플랜트 콜라겐 진짜 맛있습니다. 하루 한 포의 피부 변화 플랜트 콜라겐 딱 3주만 경험해보세요. 자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걱정 없이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는 플랜트 콜라겐 하루 한 포의 피부 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세요.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산삼순백 가주세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 되겠습니다. 예.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더워지기 시작하면 산삼 한 뿌리를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산삼을 간편하게 이렇게 병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사냥산삼 30뿌리 물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농도를 자랑하는 우리 산삼순백 온라인 후기만 16,000건이 넘습니다. 6월에도 변함없이 산삼순백은 1+1 한 박스 사면 한 박스가 더 가고요. 거기다가 천삼 발효 식초 2병을 추가 사은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고 자연이 만든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국내 유일의 저온 발효 식초가 되겠는데요. 고온 발효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청명한 황금색을 띠고 있다. 그 깊고 순한 맛 식초라고 부르기가 아까울 지경입니다. 네. 자, 몸에 채우는 산삼 비우고 정화하는 발효 식초까지 하나는 채우고 하나는 비우는 두 자연의 걸작을 한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여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선택은 산삼 순백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 산삼순백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순백 자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산삼순백 또는 전화번호 1666-1089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에 맥을 잇는 산삼순백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및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는 산삼순백 전화번호는 1666-1080입니다. 자 마지막 3일 카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3일 동안 끓이고 숙성 반복해 풍미 깊은 맛의 영양식 3일 카레 되겠습니다.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고 넘기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워 넣는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과 가격, 성분, 중량, 보관방식, 소비기한 리뷰까지 꼼꼼하게 비교해도 자신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 확장하면서 까다로운 햇섭 인증까지 완료해서 믿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장 남천동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카레, 3일 카레 검색해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 주문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서 사장 남천동이라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 선물로 드리는데요. 수제 소세지 한 팩 또는 명품 화덕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송 메시지 안 적으시면 사은품 못 챙겨드리니까요.
꼭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3일 카레는 기본적으로 이게 약간 양파향을 싹 올라서 진짜 약간 카라멜처럼 몇 번 먹으면 바로 없어지는 게 이게 너무 맛있어. 소화도 너무 잘 되는 거 오랫동안 천천히 볶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3일 카레. 자,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고요.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역시 3일 카레.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주고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자, 광고 됐다. 했다. 자, 그럼 이제 임 대표가 얘기했었던 용산 총독 관저. 이게 이제 그 지금도 있는 그 네. 용산 국방부를 비롯해서 뭐 용산 대통령실 그 일대가 다 군 기지였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총독부를 어디다 지을 거냐를 하다가 네. 그 자리에 네. 군부대 있던 자리에다가 용산 총독부를 짓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총독 관저의 모습인데 자, 사실 뭐 이제 그 저는 재원쌤 밑에 있는 이 구도는 약간 서울역 옛날 건물 옛날 건물. 그 양식이랑 비슷하다. 뭐 양식은 비슷한데 네. 서울역보다 큽니다. 어. 네, 서울역의 그 구서울역 말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구서울역보다 더 큰 건물이고 훨씬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관사 공간인데 옛날 서울역 건물보다도 더 크다. 그러니까 보니까 건평이 606평이에요. 연면적이. 600 혼자 쓰는 건물인데 네. 그리고 방이 30개가 넘어. 그러니까 사실상 궁전 같은 거죠. 궁전이죠, 네. 궁전. 일본 유럽의 중세 궁전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네. 실제로 하나의 작은 궁전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네. 총독 관저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요? 통감 관저예요. 통갑 1908년이기 때문에 네. 이때 아직 총독이 아니에요. 아. 통감 관저로 지은 게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선의 황자가 있는데 네. 있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통감은 어디 살고 있냐 외성대 그쪽 위쪽에 그 지금 이제 아예 헐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남산에 있었거든. 네. 남산에 이제 통감부가 있고 그 옆에 그 관사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네. 그 관사가 너무 조그맣다. 이거를 좀 크게 하나 좀 지어주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 좀 넓은 데를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디냐? 용산이지. 왜? 이미 여기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요. 네. 일단 왜? 자, 서울을 한번 그려보면 저기 위에 청계천을 기준으로 놓고 북쪽은 지금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거고 네. 이 남쪽은 이제 일본인들이 조금씩 살아갑니다. 왜? 통감부가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인들이 남산부터 명동 밑으로 이쪽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그 용산으로 내려가는 그 대로가 있습니다. 네. 그 숭례문부터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대로. 네.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내려가는 그 네. 길이 다 일본인들이 사는 데예요. 옛날로 치면 뭐 일본 조개지 뭐 이런 것처럼 네, 일본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용산역은 이미 1904년에 러일전쟁 준비하면서 군부대가 서요. 그래서 그 근처는 그 조선 주둔 주차군 사령부, 주차군 사령부가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럼 여기 군부대 있겠다. 그 다음에 앞에는 일본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겠다. 그럼 총독 이제 통감이 돼 있다는 통감 간사 당연히 용산이지. 아니 그러면 지금 청와대로 쓰고 있는 그 경무대는 그럼 왜 또 지은 거야? 39년에 옮기는 건데 그거는 여기를 총독들이 한번 써봤겠지. 네. 안중에 외롭네. 왜? 멀리 떨어져 있어. 아까 전에 사진 보면 네. 아는 것처럼 이 옆이 진짜 앞에 무슨 베르사유 궁전처럼 쫙 저기 봐봐. 그런데 쫙 이렇게 펼쳐져 정원이 있어. 엄청나게 크게 펼쳐져 있네. 니 저 혼자 한번 살아볼래? 이자카야도 없고 패밀리 마트도 없고 이러니까 혼자 힘들어요. 심심한 기야. 그 다음에 무서워. 무서워. 저 넓은데 혼자 살면 너무 커, 무섭거든. 너무 커. 너무 커. 아, 경호 있잖아, 그런 경호. 아, 그래도 난 무서울 것 같은데. 그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네. 저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는 그럴 것 같아. 실제입니다. 그건 그럴 것 같아요. 실제입니다. 네. 저기에 한 사람을 위해, 한 가족을 위해. 네. 한 가족을 위해 여기 전기세부터 유지비가 해가지고 너무 많이 든다. 상하수도세부터 이런 모든 것을 쓰기에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총독들도 여기를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아주 옛날에 있었던 외성대에 있는 예. 그 총독 관사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로 쓰냐? 네. 딱 봐봐. 화려한데? 화려하잖아. 그러니까 외국에서 누가 오거나 아. 파티를 열어야 되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네,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관사 그 외성대에 있는 총독관사는 또 너무 작단 말이야.
왜냐면 옛날에 그 공사관 때부터 쓰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일 때 쓰던 거. 이거는 조금 너무 작은 것 같고 저기는 너무 크고. 그래서 39년에 옮겨서 그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요런 역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라는 공간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 예. 이제 새 대통령 시대에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승만 때부터 청와대 우리가 계속 대통령이 들어가서 사는 게 맞냐 거기서 일하는 게 맞냐라는 문제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거 아니다. 세종시로 이제 새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는 시도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선 후보들마다도 세종시에다가 청사를 해가지고 대통령시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말씀도 맞고 아까 전에 김재현 쌤이 짚어주셨던 거 너무 민가와 멀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맞아. 이게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경호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됐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세종으로 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예, 예. 왜 관심 많이 가져줘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공공 재산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세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심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의미를 담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관심을 가져줘야 제대로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돼. 진짜 민의를 받드는 저는 초가집으로 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면 태풍이 날아가고 어떡하려고. 그러면 뭐 비 올 때마다 대통령 뭐 수몰돼 가지고 뭐 새로 짓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럼 아예 차라리 반지하로 만들지. 청와대를 싹 뜯어가지고 집신 올리고 위에 지프로 올려가지고 초가지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뜯는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밑에 벙커를 만드는 거지. 초가집 밑에 무슨 벙커를. 저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 추천 인사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와대 이제 뭐 세종을 어떻게 만들겠지만 우리가 너무 높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꺼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종시가 원래 지금 행정수도 만들어진 곳이 너무 낮게 넓게 퍼져 있어서 부처간 이동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일은 일대로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청와대도 아까 비서실에서 올라가는데 언덕길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일을 잘하게끔 만들고 일을 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편의도 잘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오늘도 돌아봤지만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다든지 으리으리하게 짓는다든지 높이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독재자들이나 정당성이 없는 자들은 거기에 집착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 정치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들은 그런 이 허위 허식에 이제 굳이 집착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민주의 정당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집무실, 새로운 관저가 지어질 거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용산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있지만 곧 청와대로 옮겨갈 거고요. 잘 이용하시고 임기 말에는 이번에는 꼭 세종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갈게요. 되면 하나!